날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6,500선을 탈환해줬습니다.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오늘 밤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테마스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반도체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과 테마가 새로운 상승의 시그널을 보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각자의 고민 또 함께 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또 함께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 또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지금부터 포착해 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오늘 좀 네. 시장 기분 좋게 좀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잘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저희 한 가지 약속 주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거요? 상승을 하면 빨간 옷을 입고 와주신다 하셨는데 혹시 빨래를 못 빨래 해갖고.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한 시장 또 기분 좋게 오늘 시장 또 한 줄평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미국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에서 얘기를 하는 건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얘기하는 건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를 해라. 그래야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홍해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후티가 소형 화물선을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반후티 반군이 도우러 가다가 2명 역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WTI가 상승을 했고요. WTI 상승은 역시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채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오늘 정유주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경우 약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 역시 국내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게 소비에 대한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모습이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관련된 종목들이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상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포인트가 6,350에서 6,450포인트가 저항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지지선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저항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일 같은 경우 CPI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CPI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6,35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CPI가 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7,300포인트까지는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840포인트 부근이 이제는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 올라가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40포인트가 유지가 되었죠.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대비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SK 스퀘어가 상승을 했고요. SK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 관련주도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운송 물류 쪽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금리 인상은 역시 제약바이오의 약세라고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삼성바이오라든가 혹은 셀트리온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일부 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전체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IT 쪽의 상승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주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IT 서비스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화학 소재가 일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관련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섹터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가 포착된 시장 속에서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둘씩 또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다양한 인사이트 가득한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에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함께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또 올라와 있네요. 저희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요즘 강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화장품 요즘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 아시다시피 2분기에도 화장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건 역시 반도체 위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수출이 내년에 1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1위 프랑스죠.
근데 이 색조뿐만이 아니라 향수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프랑스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국내 쪽에서 기초라든가 색조 쪽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근접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프랑스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코스닥 안에서 화장품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중딩그룹이죠. 중국 기업인데 국내 K 소비재 쪽에 회사를 차려갖고 직매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쪽에 화장품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화장품에 대한 관세나 혹은 들여올 때 뭐 어느 정도의 눈높이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 중국 쪽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를 갔다 왔죠. 거기를 갈 때 뭐 아모레퍼시픽 대표를 포함을 해서 대부분 화장품 관련된 대표들이 남미를 같이 갔어요. 이게 브라질이 화장품으로만 보게 되면 세계 3위 시장입니다. 그러면 남미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화장품이 올라갈 때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인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팔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3분기, 4분기에도 역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7월 6일 날 실리콘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6월에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7월 8일에는 청담 글로벌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텍코리아, 뭐 지난 7월 말에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실리콘투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얘기를 해드리고 횡보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48,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48,000원 부근이 지금은 저항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 뭐 횡보 장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4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5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 순수 악재가 없었습니다. 다만 캐파가 그동안 늘지 못했는데 캐파가 하반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역시 56,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담 글로벌은 제가 시총이 1,000억일 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하고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일부 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상승하고 오늘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오늘 화장품 종목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뭐 내일 CPI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6,500원의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7,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만한 종목은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펌텍코리아도 역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며칠을 쉬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는 이상은 화장품주 지속적인 홀딩을 하셔갖고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호실적으로 상승 모멘텀 잘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고 말씀 주시면서요.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테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죠. 변동폭이 일단은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역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경우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모건 스탠리를 좀 제외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하이닉스 LDR 역시 뭐 4%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코어 위브라든가 마이크로 컴퓨터가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후순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KB증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100조에서 200조 주주환원 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700조까지 주주환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뭐 70조 가까이는 현금 배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지난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 사모펀드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700조를 모집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을 해서 이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뭐 역시 기대감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JNTC를 8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2분기를 적자로 3분기부터는 뭐 실적 적자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하나비전 역시 8월 5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8월 6일 날 매수를 했고요. 8월 7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날 매수했고요. 8월 12일 오늘이죠. 오늘 25만 5천 원을 이탈을 하면서 제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26만 원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6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9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분기에 언급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 반도체가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전국 단타 대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타 위주로 지금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내년부터 이슈가 되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JNTC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고 오늘 같은 경우 22%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난 8월 5일 날 제가 15,000원 부근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분기에 진짜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2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 한 해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말씀을 해드렸던 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뭐 25%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박스권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비전도 제가 8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확인해 보게 되면 10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92,000원, 3,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저는 단타를 충분히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올라가면 빠지고요. 빠지면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주가 시속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다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조금 체크를 하셔갖고 중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은 맞아요. 다만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역시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련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둘씩 많아질 때일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매시간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는 공간에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마지막 테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는 전력기기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전선 전력기기 쪽을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이슈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역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네. 역시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용인도 역시 좀 포함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뭐 20기가와트의 전력 공급을 하려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일단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적으로 이 전력이 공급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B증권일 거예요. 아마 일진전기가 향후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고 얼마 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송전과 배전이 지금 북미 쪽에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확장이 되면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송배전의 경우는 1, 2년에 아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이상 뭐 지속적으로 송배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북미 외에도 국내에서도 역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6월 말, 그러니까 7월 달에 재룡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변압기 생산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실적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재룡전기의 경우는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먼저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6월 말에 언급을 해드렸을 때 이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혹은 반도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48,000원을 뛰어넘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목표가로 볼 수가 있는 게 5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 만한 건 LS 일렉트릭이죠. 8월 3일 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8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리고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횡보는 단기적인 급등에 의해서 횡보하는 거지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리드 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걸 넘어서 효율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드 위주를 제가 8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 저항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 18,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바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쉬었다 올라오느냐 그거는 변수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지금 전력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8,0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존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력이라든가 반도체, 화장품 사실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제가 계속적으로 공급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급방에 들어오셔갖고 종목 고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니 그런 종목들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또 리뷰와 함께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 그래도 좀 코스피 또 3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또 이어서 대응 전략까지 또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주목을 해주실까요? 제가 3분기에는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전국 단타 대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다행히 8월 달에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사고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만 확인해 보게 되면 공부방 그다음에 뭐 아카데미가 따로 또 존재를 하고 있는데 CS 윈드를 8월 4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LIG 아큐버는 여전히 다른 쪽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40%대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무벡스는 로봇주 제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반기에 들고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로보스타를 차익 실현했고 현대무벡스를 또 8월 7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SK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8월 5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 이번 달에만 벌써 8월 3일 날 삼성전자 매수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8월 6일에도 삼성전자 매수해서 8월 7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8월 10일 날 삼성전자 매수해서 12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JNTC, 두산에너빌리티, 대한광통신, IT센 글로벌 뭐 12종목을 지금 차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예정이고요. 뭐 어떻게 됐든 하루에 한 종목씩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종목 싸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 안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네오셈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700원 이하에서 네오셈을 매수하자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있었죠. 이 가격이 1,700원이었어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네오셈의 경우는 2만 원이 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우상향이 되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이 지금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낙수 효과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도 제가 최근에 뭐 공략을 조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제는 또 모의 투자도 진행을 해야 되죠. 5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했던 투자자들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로 지금은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 주말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는요 지금 하이닉스 비중이 좀 높아요. 아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상승을 한 이유가 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밸런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ETF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3번에 걸쳐서 5%씩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로 63,000원에서 63,350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모습이었는데 뭐 어제 기준으로 8.31%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내일은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CPI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ETF가 20만 원이 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68,000원대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올라가게 되면 뭐 물론 60% 정도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의 경우는 거의 세 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가 어떤 종목을 순환매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못 하시면 오히려 반도체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덱스 반도체 이런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였죠.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 예스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제가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3만 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23,000원 부근이 이전에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지지였습니다. 이 저항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오늘 9%, 어제 10%가 넘게 올라갔죠. 뭐 단기간에 한 20% 정도 수익을 거두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요즘에 계속 제 눈에 띄어갖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공부방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센 글로벌은 오늘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8월 6일 날 IT센 글로벌을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 날 23,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급등이 나오고 오늘 일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7, 8% 정도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7월 22일 날 대한광통신 역시 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15%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0날 제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보시다시피 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제가 9만 원을 살짝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지선이 나왔습니다. 9만 원이었던 가격은요. 눌림목을 통해서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었고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소폭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에코프로가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엊그제죠. 엊그제 히든 종목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YC입니다. 제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수주가 1, 2분기에 받으면 매출은 3, 4분기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런 실적이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 3, 4분기가 실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월요일 날 얘기를 해드려서 뭐 이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정도에 저는 새로운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계속적으로 단타 이어져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이쪽으로 매매가 진행이 돼야지만 3분기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차곡차곡 수익으로 쌓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 혹은 단타 매매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시면 제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 단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를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선 이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마지막 시간,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엑스텐 전략으로 정말 저희 딱딱딱 종목들 좀 포착을 해주시잖아요. 아까 전부터 저희 종목 포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종목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이제는 또 다시 봐야 될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요. 다시 주목을 해주시나요? 이전에 제가 이쪽 관련해서 좋은 종목을 하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13일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가 14일입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해요. 그러면서 테라파워와 SMR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만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 SMR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모멘텀이 14일부터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정도는 아마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빌 게이츠 재단의 이사가 방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9월 달부터 이 SMR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SMR을 뭐 호남 메가 클러스터라든가 혹은 전력이 필요한 곳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데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빌 게이츠의 방안이 있겠지만 9월 이후부터는 SMR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7일 연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 이런 쪽이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도 오늘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기관 쪽에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보험과 연기금이 매집을 한다는 건 꾸준하게 우상향이 된다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옳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죠. 다만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291억에서 1021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기순이익을 볼 때는 지배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PER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당기순이익 지배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727억에서 842억으로, 그 다음에 907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2분기의 실적이 껑충 뛰어야 되고요. 그로 인한 주가도 역시 껑충 뛰어야 되는데 못 뛰었다. 그거는 주가가 그만큼 덜 올라갔다라는 내용인 거고 저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쭉 받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고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다만 내일은 일부 저는 약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만 원 미만이라고 8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7만 9천 원까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4일 날 빌 게이츠
값 국내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9만 원대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때가 되면 제가 예상을 하는 건 11만 원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30%는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언급을 해드렸던 11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지금 7만 5천 원 부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물렸을 거예요. 공급방 들어오셔갖고 내일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언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타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역시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경우는 꾸준하게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꼭 반도체 소부장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판매를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유통업체들의 경우는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메모리 AS 서비스 대항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메모리 AS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쓰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규보다는 그만큼 가격이 높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 유통업체의 마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만큼 분위기가 지금은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변동이 지금 있어갖고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유통마진의 경우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AS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주가가 47,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지금은 18,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13,000원 부근이었는데 이때 강한 지지가 나왔어요. 뭐 우리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로 인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 강한 지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게 18,000원대였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7월 달에 하락을 한 후에 지금 거의 11연속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즉 내일은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단기적으로 30% 이상은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